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3월을 맞아서 개학을 맞은 학생, 학부모, 또 교육당국이 더더욱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새학기 최대 관심사가 된 이 학교 방역 체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학부모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를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의 남광우 보건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으로 충북 열린교육포럼의 박진희 상임대표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의 김영훈 정책실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진 학부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오늘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분과 함께 하기에 앞서서 학교 방역에 대해서 네 분의 각자 또 처한 입장에서 또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로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좀 들어볼게요. 박진희 대표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도미노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도미노 게임인데 책임 전가 도미노 게임입니다. 당초에 교육부가 등교 개학 방침을 고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개학이 임박해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등교 결정권을 학교장한테 학교장 재량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방역의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작 하는 결정이 학부모 설문조사거든요. 같은 논리라면 교육부는 학교는 다시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 전가 도미노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광우 팀장님 키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정했습니다. 의미는 물체의 중심을 잡는 데는 한 개의 기둥이나 두 개의 기둥 가지고는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세 개의 기둥이 돼야지만 물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에 선정을 했고요. 이것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방역관리 대응에 있어서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 모두가 방역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 실장님. 네, 저는 단기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단기 대책이요? 네. 예. 코로나19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교육당국은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방역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생략한 채 팬데믹 상황에 쫓기는 단기적 대책만을 반복해왔습니다. 거리 두기와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보건교사 미배치 교에서 교사가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업무 정상화 등 교육당국의 학교 지원 체계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은 생략된 채 계속 단기적인 대책들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진 학부모님. 네, 저는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이나 교육청의 지침 또는 학교의 결정을 보면 어떻게든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결정에 따르기 싫으면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학교에 오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저희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각자 다양한 키워드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학교 방역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0대 이하의 충북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4,600여 명. 충북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10대 이하였고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과 교직원도 이번 달에만 벌써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당장 개학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신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청주를 찾아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다음 달 11일까지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고심 끝에 결정한 불가피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정상 등교가 원칙이라고 발표했던 충청북도 교육청도 학사 운영 방안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개학 첫 2주 동안 학교장 판단에 따라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겁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장 판단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또다시 학교에 방역 책임을 전가한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청도 못 믿겠고 교육부도 못 믿겠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서 지금 뭐 두세 번의 정책이 막 이렇게 바뀌니까 학부모들도 어디에다가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가 검사 키트 사용도 논란입니다. 당초 의무사항이었다가 권고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물량이 부족해 일주일마다 학생 한 명당 2차례 분량의 자가 검사 키트를 나눠줄 예정이지만 검사는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자주 바뀌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학교에서 검사 도구를 나눠주고 사실상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방역 패스와 다를 게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 주 2회 실시를 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등교를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죠, 이것은. 교육당국이 등교 정상화와 간이 진단 검사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 등교 방침이었다가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남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고 이렇게 변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네, 무엇보다도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에서 25%가 20대 미만에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네.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3월 중순 정도면 한 30만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탄력적인 어떤 학사 운영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그에 맞춰서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추어서 지역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원격 수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좀 안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학을 며칠 앞두고 이게 또 방침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들을 직접 또 학교에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두 분께 좀 들어볼까요?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박신희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예. 방침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것보다 네. 그 교육청과 학교에 그러니까 바뀐 방침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의 지침과 해석이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당국은 전면 등교 방침을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 내려온 공문을 확인해 보면 원격 수업 자제, 그다음에 원격 수업 전환 시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구는 학교 선생님들이 해석하기에 원격 수업을 전환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나와 계신 남강훈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서 학교의 자율권을 줄이고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도 지침상에 좀 안내가 된 상황입니다. 박진희 대표님, 요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3주 동안 이제 정책이 몇 번이나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학을 임박해서까지 등교를 할 것인지 원격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학교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이제 일단은 걱정이 많으셨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 현장의 그 자율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를 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예. 학부모의 여론 수렴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다수결로 방역관리나 학사관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학부모 다수결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죠?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 전문가들은 대체 뭐라고 그걸 학부모들한테 다수결로 결정을 하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이 감염병 상황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처라는 것이 좀 더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한마디로 학교장 재량, 이거는 사실상 방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학부모들은 누굴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예. 그 말씀하신 학교장 재량이라는 부분이 아까 김 실장님 말씀하신 단기 대책에 대한 그 키워드라도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참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혼란은 학부모님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부분입니다. 예. 교육부가 2주 간격으로 전면 등교 원칙을 표현했다 2주 후에 바로 학교제 재량으로 바뀌면서 예측 가능성들이 좀 벗어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았고, 학교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학부모님들은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좀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학교장 재량으로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내신 있는 교육이 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방역 사항들만 해 나갈 수 있으면, 강화시켜 나갈 수 있으면은 등교 수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많은 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 교육부의 새로운 학교 자체 방역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교육 당국의 학교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선생님들 되게 당혹스럽고 예. 그런 것을 학교 자체로 준비하면서 상당히 큰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개학 후에 2주 동안은 뭐 학교장 재량으로 맡긴다. 이른바 또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게 새학기 적응 주간이면 이게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거는 남 팀장님께 좀 설명 듣겠습니다. 새학기 적응 주간은 저희들이 이제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정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 중에는 기준에 따라 제시된 그 학사 운영 유형에 관계없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격 수업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자가진단 키트 선제 검사 시행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3월 2주간은 상황에 따라 등교 시간 조정 및 단축 수업 등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일부 원격 수업이든지 일부 등교든지 또 전면 원격 수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간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따른 학사 운영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등교 수업을 할지 원격 수업을 할지 정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좀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일단 학사 운영에 대한 지표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 학사 운영 유형 4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재학생 중 신규 확진 비율 3%입니다. 즉 100명 중에 3명이 발생됐다는 것과, 두 번째 지표인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확진이나 격리 비율이 15%, 100명당 15명이 발생되는 이런 2가지 지표를 가지고 4가지 학사 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가지가 전부 해당이 없을 때는 전체 등교 및 정상 교육 활동을 하고요.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초과한다라면, 기준을 초과한다면 전체 등교 및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제한에는 시차 등교든지 단축 수업인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지표가 모두 초과할 때는 일부 등교나 일부 원격 수업으로 하게 있고요. 이것들이 전부 학교장의 자율권으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한 사항입니다. 일단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11일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원격 수업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도 선생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부담되는 가중되는 업무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학생 관리는 괜찮을지 이도 사실 정말 우려가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또 어떻게 좀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전에는 방역 당국들이 수행했던 역학조사 수행을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좀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를 조사하는 작업만으로도 하루에 모든 시간들을 모든 교사가 보내야 될 정도로 대단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가 분류됐을 때 또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출석 인정 과정들이 있는데 7가지 상황에 따라서 출석 인정 서류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당국에서 발급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2월 달에 상당히 큰 쟁점이 돼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좀 줬었고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1만 교사 설문조사 작업을 통해서 이런 출석 인정 서류의 간소화와 그다음에 역학조사의 간략화 방법들을 요구를 했고, 아울러 교육청이 학교의 방역 업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출결서류 간식화하고 역학조사 간소화는 이루어졌지만 네. 실질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침으로 교육청이 학교의 방역 검사 업무들을 지원하는 체계들은 여전히 실행되지 있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 큰 아쉬움이 있고 오롯이 이제 교사들이 이것을 좀 담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어서 대단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뭐 양측의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더 우려되는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도 어떤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예, 김규진 학부모님. 저희 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 전면 등교를 결정을 했다가 저희 학부모회에서 의견을 모아봤더니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너무 높으니까 네. 이제 온라인 수업을 전환하자 의견을 모아갖고 의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그 지침서를 보고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제와 반드시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지침서 한 장만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 각자 도생이라는 네, 말씀이 네. 이래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재인 대표님은 어떠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가장 지금 실장님하고 걱정스러운 부분? 팀장님 두 분 말씀을 듣고 예.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분에서요? 학교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교육청은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이제 방역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방역은 학교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위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조금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약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고요. 사실상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해도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해도 학부모들은 다 불안해요. 저희 충북 열린교육 포럼에서 개학을 앞두고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은 5%, 매우 불만족이 17.2%였어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분보다 불만족한다는 분이 3배 이상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면 원격 수업을 원하는 분들이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학사 운영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과반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등교 수업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은 23%에 불과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무려 2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등교도 믿지 못하고 원격 수업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은 뭐 너무 늦은 안타까움인데 개학을 한 2, 3주 정도만 미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단 저희가 자가검사 키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학 첫날 학교마다 이제 학생들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대부분 이제 조기 하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얼만큼 나눠주고 언제까지 나눠주게 되는 것인지, 뭐 등교 전에 저희가 하고 등교를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는지 남 팀장님,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우선 먼저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이제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단 검사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적 적극 권고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키트 지원은 3월 첫 주는 3월 첫 주에는 이제 1회분에 지원을 하고요. 네. 3월 2주부터 5주까지는 학생 2회분씩 또 교직원 1회분씩 이렇게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2회분이라는 거는 두 번, 두 번, 네, 두 번. 그러니까 한 주마다 2개씩.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날 학생들한테 배분을 해줘서 검사는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음성이면 다음날 등교하고 양성이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가검사 키트 관련해서는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보실 때 지금 예, 김 실장님.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조치로 일주일에 2번 강력 권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제 강력 권고고 자가 진단 외에 그 실시를 했는지 유증상인지 무증상인지 이제 표현을 기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이면 학교들은 거의 학생들에게 하도록 이제 지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의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역 패스라는 어떤 반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 2개의 키트를 배부하는 것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는
불필요한 논란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율권고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안으로 해서 학부모님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지침대로 이게 자율적 적극 권고 사항으로 해서 안내를 한 두세 차례 좀 했고요. 이미 이제 학교에 다 이제 안내가 돼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아마 안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가 키트 가지고도 다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권고 쪽으로 더 기울어지시는 측면도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만약에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일단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를 받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면 이제 등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양성이게 되면 그 확진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반에서 접촉자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급이 접촉자를 분류돼서 그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를 시켜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다음 날 등교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양성이면 다시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결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또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지금 수순인 것 같은데요. 학교 부담은 역시 좀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 실장님? 예. 네,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접촉자를 분류해서 등교 중지를 얘기했을 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걸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교조 같은 경우에 성명서도 내고 항의 방문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다행히 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은 좀 해소되긴 했지만 역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 연구학교가 다 일반화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동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반 학생들이 섞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좀 애매해서 본반 학생들만 할 건지 또 이동반 학생들까지 할 건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접촉자 분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좀 부담을 있고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을 제외시키자니 확실히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이 학생에게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를 했지만 학생이 그걸 거부하고 학교로 등교를 원했을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를 또 하게 돼 있었는데 학생이 막상 학교로 왔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 학생 자체의 민원도 있고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서로 부닥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좀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즉각 좀 보고가 되고 논의가 돼서 명확한 지침으로 다시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소통 강화가 대단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이렇게 확진자 나와서 결국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런 방침들 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등교도 참 문제가 있고 원격 수업도 원격 수업 나름의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입장들이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규진 학부모님. 저희 학교 안내문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아니라 수동 감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등교를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학교를 나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교육청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진자의 지금 현재 13일까지는 3월 13일까지입니다. 3월 13일까지는 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일 등과 가족일 경우에는 접종 예방 완료자일 경우에는 수동 감시가 들어가고요. 접종 미완료자일 경우에는 등교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거의 백신을 한 70% 80% 이상 맞은 걸로 확인되는데 그럼 중학교 한 반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그냥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내일 바로 지금 등교를 제가 해도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 본인이 확진이 됐을 때 지금 현재는 밀접 접촉자 분류를 방역 당국에서 가족으로 좀 많이 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역 당국에 의해서 밀접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인들의 지침은 3월 2일서부터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격리가 해제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3월 14일까지 이제 수동 감시자가 돼서
학교로 나가기 위해서는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와야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학교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지 않은 어떤 매뉴얼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신속하게 좀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현장과 좀 긴밀히 소통돼서 좀 간략하게 정해진 매뉴얼들, 시스템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게 모두의 바람이긴 할 텐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팀장님? 네,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장기화로 가면서 충북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염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다져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상당히 이제 확산되면서 많은 좀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2월 중에 이제 모든 학교가 교육부에서 새로운 감염 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이 이미 이제 학교로 안내가 됐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오미크론 대응 관련해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모든 학교에 좀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학교에서 일선 혼란이 좀 되지 않도록 네. 교육지원청별에도 학교 신속 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학교의 뭐 원격 수업이든지 등교 수업 이런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학교의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서 원활한 학사 운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김 실장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단기 대책이라고 키워드 말씀하시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어떤 대책을 좀 아까 요구하시는 듯했거든요. 예, 선생님들. 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팬데믹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또다시 닥친다 하더라도 학교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원격 수업으로 힘없이 전환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 교사를 증원을 하고 또 이제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충북에만 하더라도 초중 고등학교 합쳐서 71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이제 관할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보건교사 미배치교를 해소를 하는 방안들도 마련을 하고 또 교사들이 방역 행정 업무나 또 일반 행정 업무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특별하게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어떤 지도들을 도움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는 시설이나 회계나 인력 채용 문제에 상당히 교사들이 많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아닌데요. 특히 가장 이번 교육부의 대책에서 아쉬웠던 것은 지금 방역 인력을 이제 지원해 준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방역 인력들을 학교가 지금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고 채용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방역 인력들을 교육 교무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필요한 학교에 이제 필요한 학교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너무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방역과 새롭게 부과된 방역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건교사 정원에 대한 그 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다만 저희 관내 충북도내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유치원까지 포함합니다. 지금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73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6억 정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각 학교에 안내해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 인력을 좀 채용해서라도 방역 관리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한 상황이고요. 또 방역 인력 채용에 관련해서는 2020년 대비 2022년도에는 한 800명이 증원된 2,800명을 한 73억 원을 지원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지금 수요조사에서 방역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원이 올라왔지만 학교에서도 필요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저희가 감염병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복잡한 학교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 수업 뭐 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병만 생각한다면 단순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교육당국에서도 일단 전면 등교를 처음에 강행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사실 이제 원격 수업을 했을 때의 실질적인 또 학부모님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자녀들과의 그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난 2년간 그리고 지금 이제 3년째를 맞이하면서 원격 수업 어떤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김규진 학부모님. 일단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 큰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서 이 쌍방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데 예. 또 저희 둘째, 셋째는 이제 저학년이라서 단순히 쌍방 수업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동영상 하나 틀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과연 볼 수 있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맞벌이라서 네네. 아이들이 큰 아이가 원격 수업도 하면서 그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까지 같이 케어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보완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보완점이 좀 나온 게 뭔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박진희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격 수업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얘기가 됐었죠. 뭐 기초학력 저하부터 교육기회 불평등, 돌봄 문제에서부터 또 사회성 함양 부족,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이 기초학력 저하는 이제 우리가 확실한 거잖아요. 네. 작년에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봐도 중학교 국어나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불완전한 원격 수업 대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셨고 간신히 정말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간신히 낮춰놨던 사교육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게 있어요. 이 사교육이야말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원격 수업 수준 저는 진작 높여놨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돼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전에 그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해요. 그런데 당장 학부모들은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보냈을까? 내일 당장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은 조금 좀 답답한 경향이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도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맞는 말씀이죠. 위드 코로나 어른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특히나 백신 우리 어른들은 백신을 3차까지 접종을 해도 지금 감염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백신 접종조차 불가능한 어린이들한테도 위드 코로나 얘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철저한 어떤 방역 지침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도 서운한 게 지금은 정말 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우리 아이들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거든요, 선생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내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다 다른 곳으로 미루는 것 같아서 이래서야 진짜 우리 아이들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학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답변 좀. 네네, 바로 하시죠. 네, 그 회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그 교사들을 믿고 학교를 믿고 소중한 자녀들을 이제 보내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저희들은 이제 원격 수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입됐는데 처음엔 좀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만 교육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좀 만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에 동아리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학교에서 모여야 됐는데 같이 하고 학교 수업 발표 때 모둠 수업을 이제 할 때 모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때도 모였어야 되는데 이제 줌으로 다 이제 학생들이 소통하고 수업을 더 내용을 알차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즉 원격 수업이 대단히 학교의 등교 수업에 대단히 좋은 보완적인 수단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대체가 돼버리니까 학생들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다는 것을 저희들 교사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부의 어떤 요구사항들 또 교육청 저희 남광호 보건팀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뵀었고 네네. 현장의 어려움 전하고 가장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희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체계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교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장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행정 업무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토론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확산세가 계속될 때 뭐 어찌됐든 좋든 싫든지 간에 원격 수업이 일부 병행되거나 더 많이 이제 더 많은 양으로 비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그 약점을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지금 우려하는 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지역별로나 특히나 학생별로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애를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일반 수업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 아까 그 박진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위중한 상황이니까 이 단기간이라도 이 위험은 피하고 네네.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면 등교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원격 수업을 학생들은 좋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아, 그래요? 네, 화면으로 내 친구들을 만나고 예. 우리 선생님을 만나고 화면으로 서로 소통하는 걸 아이들은 매우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제가 뭐 전체 일반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이럼으로써 학교의 사회생활도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원격 수업을 그렇게 나쁘게 하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격 수업의 네. 질적인 면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이 원격 수업 뭐 좋게들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 지적하시는 것도 상당히 맞는 얘기고 또 교사들이 더욱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교사들도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대한 이 코로나 국면들을 견디면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수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수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스마트 기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좀 잘 보급이 일단 도 돼야 격차가 좀 그나마라도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미래교육실의 1인1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를 약 한 10만 대 정도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입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이 되자는 6개 학년, 미보급이 되는 6개 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나 교육청 물량으로 무상으로 대여해서 할 예정이고요. 3월에 보급이 완료될 경우에는 학교 자체 보유분이나 교육청 보유분 다 합쳐서 약 12만 4천 대, 비율로 따지면 한 74.5% 정도가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 22년 금년 추경에 1회 추경에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스마트 기기까지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지원해 준다라면 더 많은 대수를 보유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처음 이제 발병하고 했을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 보급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2년, 3년차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자체보다는 이제 좀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격 수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이제 만약에 집단 발생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던 원격 수업으로 다 전환이 된다. 뭐 어떤 단기간이라도 그럴 경우에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예. 네, 돌봄 교실도 학교 확진자와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형 1, 2에 대해서는 평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형 3, 4인 경우에서는 유형 상황을 고려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만 이제 하고 있는데 만일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정 돌봄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또 만일 또 돌봄 인력이 만일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돌봄 인력이 확진됐을 때는 대체 인력 등을 활용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업무 연속성 이제 계획들을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대체 이제 업무를 할 사람들을 이제 지정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돌봄 관련돼서 돌봄 전담사님들이 또는 이제 급식 조리원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확진이 됐을 경우에
대체 인력 등을 학교가 지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도교육청과 이제 방역 문제와 관련돼서 협의를 좀 진행할 때 저번 주에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충북 전체에서 돌봄 전담사 대체 인력 풀에 한 76명 정도가 확보돼 있고요. 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 선생님들은 보건 선생님이나 영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에 타 교과 선생님들이 대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풀이 필요한데 제가 좀 확인을 했을 때는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 13명 정도가 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 인원인데 더구나 이제 청주시나 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지원자가 있는데 네. 군 단위의 먼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보건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도교육청 전체가 이런 교직원의 확진을 대비해서 충분한 인력풀을 만들고 또 가능하다면은 정교조 충북지부하고 작년 노사협약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도교육청이 인력풀에서 채용을 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 그래야지만 학교가 방역활동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한 대책을 더 좀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진님 이런 부분도 좀 수용이 되려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청주교육청에서도 순회교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공백 부분에 대한 거를 돌아가면서 교사분들이 이렇게 좀 인력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청주하고 충주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계기가 더 활성화된다라면 더 많은 교육청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보건교사 배치 부분들은 교육부의 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요구는 하겠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하 법제화가 법제화 서명 운동이 있어서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충북 도의회를 비롯해가지고 전국 11개 시도광역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교실 내에서 거리 두기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교육부는 올해 내년도 교사 정원들을 1,000명 줄인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인근에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건 보조 인력들을 전체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도교육청 자체의 총회 입법위 내에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북교육청도 검토를 하셔서요. 학교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학부모님들의 생각들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 교육청의 여러 가지 방침들 함께 한 공간에서 좀 들었습니다. 또 많은 또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마무리 발언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규진 학부모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책임전과 각자 도생 이런 거 말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는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희 대표님. 학교는 교과서 가지고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또 6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학교와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저 그게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 학교와 선생님들은 질병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때문에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교육당국이 여기에 대한 좀 꼼꼼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김영훈 실장님. 보건팀에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방역 진단 키트,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개씩 포장된 게 아니라 각각의 세트 몇 명은 몇 명끼리, 뭐 시약은 시약끼리 이렇게 포장돼서 교육청으로 내려왔고
그 과정을 이제 보건팀 중심으로 교육청 전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예, 예. 일정하게 이 소분 작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한 개로 만들어서 학교로 이제 보내주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요구사항들을 도교육청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가장 보이지 않게 가장 열심히 학교 못지않게 학교 이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부분들 좀 감사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아까 이제 교육청과 좀 소통이 안 된다고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학부모단체에서 염려를 하셨는데요. 네네. 실은 자주 찾아뵙습니다. 한 달에 한 2-3번씩 보건팀장이 뵙고 현장의 어려움들을 말씀드리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답답한 거는 이제 이 부분들이 보건팀의 권한바, 도교육청 전체의 권한이기도 하고 교육부의 권한 사항이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건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방 수용이 됐는데요. 그러지 못한 한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드려서 네네. 죄송합니다. 뭐 그러자고 저희가 모인 그런 토론 자리이기도 합니다. 남 팀장님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이제 방역을 담당하니까 방역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월 신학기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또 학부모는 학부모님 나름대로, 또 교직원은 교직원 나름대로 모든 분야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뭐 사적 모임을 자제한다든가, 뭐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지켜준다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년 1년이 소중한 아이들이죠. 한참 자라나고 성장해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방역이나 교육이나 더 중지로 좀 모아가면서 현명한 대책들을 꼼꼼하게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